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후보자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장 경선은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진도 제주 항로의 대형 쾌속선이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덩달아 섬 관광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집값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수 양양 신규 노선 취항이 또 다른 관광객 유치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남해안과 동해안을 연계할 새로운 관광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윤곽이 나옵니다. 특히 강기정,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의 경선이 치열한 만큼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세 차례의 TV 토론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4년 만의 리턴 배치는 치열한 경선 시작을 알렸습니다. 실제 경선이 시작된 첫날 온라인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권리당원 92,900여 명 중 3891명이 참여해 33.23%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북과 대전, 경기도 등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경선의 최종 투표율은 지난 2018년 42%대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경선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고 다음 날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자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끝난 민주당 경선에서 동구청장 후보로는 임택 현 청장, 남구청장 후보로는 김병래 현 청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광주 북구청장 후보로는 단수 공천된 문인 현 청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구청장 경선에는 김보연, 김인강, 홍현택, 광산구청장 경선에는 박병규, 윤난실, 최치원 후보가 나섭니다. 서구하고 광산구청장 후보는 이번 주말에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TV 토론을 목요일 정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지사는 김영동 현 지사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김 지사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4인 경선은 4곳, 3인 경선은 8곳, 2인 경선은 8곳으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재심을 거쳐 5월 초까지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2,37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순천 500여 명, 여수 400여 명 등으로 22개 시군에서 3,1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난 15일 이후 9일째 확진자 수가 10,000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격리 의무 기간 7일과 진단검사, 재택치료 등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과 검사는 감염 차단 목적이 아닌 신속한 치료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며 5월 13일까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으로 인정합니다. 전라남도는 4주 동안 이행기를 거쳐 일상회복 단계 돌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요즘 날씨는 계절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요, 반팔 차림도 야외 활동하시면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입니다.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6, 7도가량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요즘 계절이 여름으로 향하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보이겠는데요. 이 정도면 햇볕에 한두 시간 정도만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긴 소매나 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가 내리면서 수그러들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12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20에서 70mm에 달하는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한 남풍으로 인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누리꾼들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는 인터넷상에서 각종 불법 유해 정보를 찾아내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경찰과 함께 각종 온라인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는 어느 정도로 접근이 쉬울까요? 직접 몇 가지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도박을 입력해봤습니다. 현란한 광고를 내걸고 있는 각종 불법 스포츠 도박과 사행성 도박 사이트들이 빼곡합니다. 이번엔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 아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구매를 유도하는 수많은 사진, SNS 계정, 심지어는 이용해본 후기까지 발견됩니다. 이처럼 몇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불법 사이트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실제 생활하고 똑같이 무질서나 범죄,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적발 건수는 11,000여 건. 하지만 사이버 범죄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그래서 매년 90여 명의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위촉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로 된 사이버 명예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누리캅스는 마약 유통과 도박판이 벌어지는 불법 사이트와 각종 SNS, 악성 댓글 등을 찾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 누리캅스의 신고로 차단된 유해 사이트만 2,000곳이 넘습니다. 교내에서 누리캅스 신청한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이랑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의 시각에서 같이 유해 사이트를 찾아내고 전남경찰청은 누리캅스와 함께 5월은 도박, 6월은 자살 유해 정보, 7월은 불법 게임 등 매달 새로운 주제를 지정하고 해당 키워드와 관련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허위 초청장으로 외국을 다녀오고 표절한 논문을 제출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 초청장을 위조해 연구 목적 복무 국외 여행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3차례에 걸쳐 여행을 다녀오고 표절한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의 안전 대책과 신호체계 개선 등을 살피고 우회전 교통사고가 잦은 순천과 영광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우회전 차량은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부과에 따라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집값이 여전히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만 놓고 보면 주택 매매 건수가 1,600건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는 21%, 9개월 전과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의 침체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를 내세운 새 정부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좀 유예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는 다주택 물건들이 시장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는 16개월째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올 들어서도 집값이 소폭이긴 하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광주의 주택매매 가격 지수는 각각 0.38%, 0.23%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최근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리는 등 금리의 지속적인 오름세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진도 제주 항로에 대한 대형 쾌속선이 취항을 앞둔 가운데 섬 관광 수요 회복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호주에서 건조한 3,500톤급 쾌속 카펠입니다. 길이 76m, 시속 42노트로 여객 700명과 차량 86대를 싣고 진도에서 제주까지 1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를 잇는 국내 8개 항로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이 강점입니다. 다음 달 7일 진도항에서 추자 제주 구간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전천후 쾌속 카페리가 되어 이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함으로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항로의 여객선이 대형화, 고급화되면서 바다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02만 명으로 줄었던 제주 관광객은 지난해 20%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던 지역 여행사들도 제주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운항 노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약도 실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뜨거운 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주말이라든지 빨간 날 같은 경우에 예약들이 거의 마감인 상태이고. 대형 쾌속 여객선이 잇따라 취항하면서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여객선사와 관광업계가 제주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2월 여수 양양 항공편이 취항한 이후 50%대 탑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여수시는 양양공항 배후 지역을 방문해 여수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8일 여수 양양 항공편이 취항했습니다. 주 4회 왕복 운항을 시작해 최근까지 탑승객은 8천여 명, 탑승률은 50%대, 이달 말까지는 60% 탑승률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 친목 단체 여행 위주인데 1시간대로 가까워진 거리를 실감하게 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 같은 항공편을 매개로 강원 지역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양양공항 배후 지역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30만의 강릉과 양양 속초 지역에 여수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설치나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홍보와 강원도 공공기관과 협조해서 관광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행사에서도 항공사와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나 항공사 측도 거리두기 해제, 여행 심리 회복과 맞물려 양지역을 잇는 관광객 증가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의 빼어난 경관과 인프라를 연계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나 여기에서 어떤 관광 콘텐츠 같은 것들이 일단 선정이 돼서 유관기관들이 많이 어떤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 맞춤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여수 양양 신규 노선 취항으로 모처럼 무르익은 원거리 관광 연계 구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다른 관광객 유치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증심사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단체는 무등산 난개발을 중지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구호를 제창하며 탐방객을 대상으로 무등산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30년 넘게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고 보존을 위해 꾸준히 앞장서고 있으며 회원 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광주 AI 교육원 설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025년 7월까지 자연과학고 유휴부지에 면적 2만 2천여 제곱미터, 높이 3층 규모로 광주 AI 교육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I 교육원은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을 전담하는 전국 최초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수소차 충전소 공모 사업에 전남에서는 목포시 연산동과 순천시 가곡동, 장흥군 정남진 휴게소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의 모든 시군에 수소 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충전소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올 하반기 공모 사업 추가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년 앞두고 순천만 달밤 야시장 일원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행사는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성공 개최 염원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의 랜드마크인 순천만 호수공원을 설계한 영국의 고 찰리 쟁스의 부인 루이스 여사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동천변 등 순천 도심 전역에서 내년 4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참가해 국내외 관람객 8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4월 하순이지만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반팔 차림을 하셔도 덥게 느껴질 수 있는 날씨입니다. 요즘 기온은 평년 기온을 6, 7도가량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향하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보이겠는데요. 이 정도면 한두 시간 가량만 햇볕에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긴 소매 옷차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때 이른 더위는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수그러들겠습니다.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고 12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20에서 최고 7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한 남풍으로 인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 또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지만 기온은 여전히 높게 오르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도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해남 12도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보성의 낮 기온 24도, 순천의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오늘 밤부터는 파도도 더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광주의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